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에게 도착한 질문 하나랑 또 그에 대한 답변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채무자가 법원의 재산 명시 명령 이걸 따르지 않을 때요. 어떤 법적인 조치가 있을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내용이에요. 먼저 그 질문 주신 분 상황부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게 돈 갚을 생각은 없어 보이는 채무자 때문에 재산 명시 신청까지 하신 거예요. 그런데 채무자가 이것마저 거부해서 결국엔 법원에서 감치 명령까지 내려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하실까요? 그 마음이 정말 이해가 됩니다. 특히 그 민사집행법 보면 재산을 거짓말로 내면 형사처벌까지 받잖아요. 근데 아예 안 내는 건 고작 20일 이하 감치로 끝난다. 이 부분이 좀 납득이 안 가고 이걸로는 좀 부족한 거 아닌가? 다른 제재는 없나? 이런 궁금증을 가지셨어요.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죠. 정말로요. 그래서 이 복잡한 문제, 네이버 지식가인의 글 같은 곳에서 정말 명쾌하고 또 현실적인 답변으로 많은 분들 도와주고 계시는 송명호 변호사님 계시잖아요. 네, 그 송명호 변호사님 답변을 중심으로 오늘 한번 자세히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분이 또 의뢰인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아주 사려 깊고 유능한 분으로 잘 알려져 있거든요. 왜 많은 분들이 송명호 변호사님 답변에서 도움을 받는지 저희랑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그럼 핵심 질문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채무자가 그 감치, 그거 살고 나오면 재산 명시 명령 안 따른 책임은 그걸로 정말 끝인가? 이거 하고 아니 거짓 목록 내는 건 형사처벌까지 하면서 왜 아예 안 내는 건 감치로만 끝나는 걸까? 이 부분. 네,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법이 이 두 가지 상황을 어떻게 좀 다르게 보고 있는지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재산 명시 명령에 불응하는 행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 없이 날짜에 안 나오거나 재산 목록되는 걸 거부하거나 선설 안 하거나 이런 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제재는 말씀하신 대로 20일 이하의 감치, 이게 맞습니다. 이건 뭐랄까, 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일종의 질서 유지 차원의 제재, 행정벌 이런 성격이 강해요. 아, 행정벌이요. 그러니까 형사처벌하고는 좀 다른 거군요. 네, 그렇죠. 그게 핵심입니다. 민사집행법은 재산 목록을 아예 안 내는 거하고 거짓말로 내는 거를 그 의도성 면에서 좀 다르게 봐요. 거짓 목록 제출, 이게 민사집행법 제680조 9항인데요. 이건 법원을 그냥 적극적으로 속이려고 작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기망 행위로 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이건 이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물론 거짓이라는 건 입증할 증거가 확실히 있어야 형사 고소가 가능한 거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명령을 안 따르는 거랑 아예 작정하고 법원을 속이려는 거짓말은 이 법적인 책임의 무게가 다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근데 그래도 여전히 감치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은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질문 주신 분처럼요. 감치 그거 뭐 기관 끝나고 나오면 사실상 뭐 달라지는 게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현실적인 다른 대안을 같이 생각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재산 목록 안 내는 것 자체에 대한 직접적이고 좀 강제적인 수단은 감치가 사실상 유일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송명호 변호사님 같은 전문가들이 이제 실질적인 조언을 덧붙여 주시는 거고요. 다른 대안이라면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감치는 감치대로 진행되더라도 별개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등재되면 채무자 금융거래나 신용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가해지거든요. 그래서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거군요. 네. 그리고 또 만약에 채무자의 다른 재산, 부동산이나 예금 같은 거 이미 알고 계신 게 있다면요. 굳이 이 재산 명시 절차 결과만 기다릴 게 아니라 그 재산에 대해서 바로 강제 집행, 그러니까 압류하고 돈 받아내는 거요. 그걸 시도하는 게 더 빠르고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사실 예전에 소송하기 전에 내용 증명 같은 거 주고받으셨다면 그런 서류들도 나중에 이런 강제 집행할 때 채무가 있다는 걸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송명호 변호사님도 이 점을 언급하셨죠. 그렇군요. 정리를 좀 해보면 재산 명시 안 따랐을 때 직접적인 제재는 감치가 맞긴 한데 현실적으로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그리고 거짓 목록 내는 거랑은 법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결국 돈을 받아내려면 감치 외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라던가 아니면 다른 강제 집행 수단을 적극적으로 같이 써야 한다. 이게 핵심이겠네요. 네, 송명호 변호사님 답변처럼 법 절차의 어떤 한계를 좀 이해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은 결국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법이 정해놓은 절차, 그 자체의 어떤 정의하고 또 채권자가 실질적으로 자기 권리를 구제받는 것 사이의 간극, 이걸 어떻게 좁혀나가야 할까? 채권자 권리 보호도 중요하지만 또 집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들, 그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게 여전히 참 중요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지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